레고, 브릭 타일 UV 프린팅, 지그 제작 과정 영상입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 항상 같은 위치와 형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지그라고 합니다. 레고처럼 작은 브릭이나 타일에 인쇄할 때는 특히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전에는 하나씩 위치를 맞추느라 번거롭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출력 수량이 많아지면서 결국 지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설명과 영상이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지그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보았습니다. 이제 지그 제작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그 제작에 앞서 먼저 사용할 소재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가로, 세로,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치수를 너무 딱 맞게 설정하면 브릭이나 타일을 넣거나 뺄 때 불편하므로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0.1mm 정도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릭이나 플레이트의 경우 스터드의 크기와 간격까지 함께 확인해두면 이후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치수를 기준으로 브릭과 각각의 타일을 그려줍니다. 너무 딱 맞게 그리면 가공 후 지그에 넣거나 뺄 때 힘들기 때문에 측정값보다 아주 약간 여유 있게 작업합니다. 각 부품 위에는 텍스트로 표기해 어떤 부품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그 배열 작업을 시작합니다. 원본 도형은 그대로 두고 아래쪽에 복사해서 배치합니다. 브릭 간 간격은 10mm로 설정하고 가로, 세로 선을 그린 뒤 옵셋해서 기준선을 만들어줍니다. 먼저 가로 방향으로 복사한 뒤 이어서 세로 방향으로도 복사해 전체 배열을 완성합니다. 배열된 브릭 전체를 감싸는 사각형을 그리고 10mm 바깥으로 옵셋해서 외곽을 만듭니다. 나머지 타일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녹화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왜 이렇게 작업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어레이 명령어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배열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굳이 한 줄씩 복사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습관 때문이겠죠? 아니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브릭에는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스터드보다 약간 큰 사각형을 포켓 가공용으로 그려 함께 배치해줍니다. 툴패스 작업이 편하도록 가공할 항목별로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정한 뒤 객체를 선택해서 해당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모서리에 사용할 엔드밀보다 조금 큰 원을 그려 사각형 모서리마다 배치한 뒤 겹치는 부분은 트림하고 조인해서 하나의 닫힌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가공 구분을 위해 방금 작업한 객체는 레이어를 변경한 뒤 기존 사각형 위에 복사해 배치합니다. 기존 사각형은 황삭, 지금 복사한 것은 정삭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품들도 같은 방식으로 모서리 수정부터 황삭, 정삭 레이어 분리까지 순서대로 반복해 정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소재 외곽을 그리고 가공할 내용들을 복사해서 배치한 뒤 저장합니다. 소재를 최대한 아끼려면 이것저것 돌려보면서 배치를 조정해 빈 공간 없이 꽉 차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바짝 붙여 배치하면 가공 중에 소재가 툭 떨어질 수 있어 살짝 간격을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캐드에서 작업한 파일을 V캅으로 불러옵니다. 작업 크기에서 두께를 소재 두께에 맞게 수정합니다. 공구 경로 창을 고정하고 레이어 탭에 들어가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는 구분선으로 바꾼 뒤 잘 안 보이는 색상은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변경해줍니다. 먼저 포켓 가공이 필요한 레이어만 켜고
포켓 툴패스에 들어가 엔드밀 종류, 피드 속도, 공구 번호 등을 설정한 뒤 가공 깊이와 방향을 지정하고 드래그로 객체를 선택하고 계산을 눌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3D 뷰에서 가공 경로를 확인합니다. 기본 가공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어 공구가 짧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짧게 반복 이동하면 가감 속으로 인해 가공 품질이 떨어지고 작업 시간도 길어집니다. 생성된 툴패스 설정으로 들어가 지그재그 각도를 90도로 변경해줍니다. 가공할 때는 짧게 여러 번 이동하는 것보다 길게 한 번에 가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툴패스 설정이 완료된 레이어는 구분선 위쪽으로 옮겨 정리합니다. 다음 툴패스 설정할 레이어를 켜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각 레이어에 맞는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나머지 레이어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전체 공구 경로를 미리 보기로 확인한 뒤 공구 경로를 저장하고 CNC 가공용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줍니다. 척의 2파이와 1파이 엔드밀을 각각 체결합니다. 스핀들에서 기존에 장착된 척을 분리하고 준비한 척으로 교체합니다. 교체한 척의 공구 길이를 측정합니다. 툴 체인지 후 스핀들에 장착된 척을 분리하고 엔드밀을 교환한 척을 장착한 뒤 공구 길이를 측정합니다. 스핀들을 공회전시켜 일정 온도까지 예열합니다. CNC 가공을 시작합니다.
긴 가공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그 가공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플레이트가 지그에 잘 들어가는지 직접 끼워 확인해봅니다. 타일도 지그에 잘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여유를 조금 덜 준 탓인지 약간 힘을 줘야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도색까지 고려해 조금 더 여유를 줬어야 했는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가공된 지그와 출력 파일을 비교해 치수가 잘 맞는지도 체크합니다. 우선 프린터 테이블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지그들보다 조금 넉넉하게 붙여줍니다. 실제로 지그보다 여유있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세팅을 마친 후 지그 도면 인쇄를 시작합니다. 인쇄된 위치가 지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 다른 지그 도면도 출력해 비교해봅니다. 다행히 다른 지그도 위치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임시로 0점 지그를 고정한 뒤 출력된 지그들을 번갈아 올려 위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우선 떼기 쉽도록 양면 테이프를 소량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한 후 0점 지그를 고정합니다. 지그들을 번갈아 올려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이상 없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도색 전의 표면 정리를 위해 샌딩을 진행합니다. 먼저 샌딩 블록에 낀 먼지는 에어로 털어줍니다. 한쪽 면만 사용할 예정이므로 해당 면만 샌딩합니다. 거친 사포부터 중간, 고운 사포 순서로 점차 고운 입자로 샌딩합니다. 샌딩의 중요한 이유는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색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샌딩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손으로 만지거나 긁었을 때 확연히 느껴집니다. 특히 아크릴 소재는 샌딩을 하지 않으면 도색이 쉽게 벗겨집니다. 샌딩이 끝나면 에어로 표면의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지그를 올려놓을 판을 준비하고 고정용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양면 테이프만 사용하면 떼어낼 때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스킹 테이프도 함께 붙입니다. 이때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력이 없는 부분이 양면 테이프 쪽을 향하도록 부착합니다. 판 위에 지그를 올리고 도색 준비를 합니다. 무광 검정 잉크와 일회용 도료컵을 준비합니다. 사용할 만큼의 잉크를 도료컵에 소분합니다. 장갑을 끼는 것을 깜빡했네요. 잉크가 오래돼서 그런지 꾸덕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잉크를 소분한 뒤 뚜껑을 확실하게 닫아줍니다. 희석제를 넣고 충분히 섞어줍니다. 오래된 잉크일수록 확실하게 잘 섞어줍니다. 희석 농도는 작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묽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된 것보다는 약간 묽게 희석해 얇게 여러 번 도색하는 편입니다. 희석제를 넣어 스프레이건을 세척한 뒤 도료컵에 거름망을 올리고 잉크를 부어줍니다. 도료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분사량과 에어량을 테스트한 뒤 본격적으로 도색을 시작합니다. 이번 도색은 두껍게 칠하면 지그에 소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얇게 도색합니다. 또한 무광이라도 두껍게 도색하면 약간의 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색이 끝나면 드라이어로 빠르게 건조합니다. 건조 시에는 더운 바람과 찬바람을 번갈아 사용해 말려줍니다. 다른 지그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색을 진행합니다. 왜 무광 검정색으로 도색을 하나요? UV 램프 빛이 튀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유광이나 반광은 빛이 반사되어 프린터 헤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는 무광 검정색으로 도색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광 도색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프린터 베드에 지그를 고정합니다. 우선 0점 지그를 고정할 부분만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브릭 지그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마스킹 테이프 위에 인쇄된 위치에 맞춰 지그를 고정합니다. 고정한 지그에 가로 세로에 사각 지그를 붙여 0점을 잡아줍니다. 브릭 지그를 분리하고 플레이트 지그를 올려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위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시 브릭 지그를 올리고 브릭들을 지그에 고정합니다. 약간 꽉 끼는 느낌은 있지만 마스킹 테이프 위에 위치를 잡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먼지와 정전기를 제거한 후 자동 높이 조절 기능으로 높이를 설정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첫 출력 전에는 헤드 청소를 한 번 진행한 뒤 출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UV 램프를 켜고 출력을 시작합니다. 이전 출력 영상들과 비교해보면 빛이 덜 퍼지는 느낌입니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앞으로는 깔끔하게 출력을 진행합니다. 흰색 출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브릭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뒤 테스트 출력을 진행합니다.
앞서 모든 브릭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1/8 지그를 분리합니다. 2/4 지그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고 손으로 문질러 접착력을 살짝 줄여준 뒤 지그를 고정합니다. 지그에 브릭을 넣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스킹 테이프를 덧붙인 후 테스트 출력을 진행합니다. 다행히 위치도 정확하고 색상도 깔끔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본 출력을 시작합니다. 지그에 여유가 거의 없어 타일이 쉽게 빠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그를 제작할 때는 조금 더 여유를 두어 설계해야겠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라운드 타일도 동일한 지그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위치가 이미 검증되었고 비슷한 모양과 동일한 크기, 동일한 세팅을 사용하므로 테스트 출력 없이 바로 출력을 진행합니다. 이전 지그를 분리한 뒤 2/3 지그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손으로 문질러 접착력을 줄여줍니다. 지그에 타일을 넣고 그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테스트 출력을 진행합니다. 테스트 출력에서 문제없이 잘 나와서 바로 본 출력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플레이트 지그를 고정한 뒤 플레이트를 올려 세팅을 마치고 출력을 시작합니다.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Dangerous times don't fly too high. Be sure to keep the ground in sight. Fly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but keep the sky on your mind. Get on board. We're soaring on top of 지그 제작 과정과 UV 프린팅 작업을 끝까지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